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강연에 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현재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문재인 탄핵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결정적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평소에 했던 것을 가지고 가서 참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제가 강연을 할 경우에도 철저히 준비해서 그 글을, 칼럼을 바탕으로 제가 윤칼세 TV를 하는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9일 오후 6시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갖게 될 윤창중 정치학교 신간 부활 출간 기념을 겸한 시국 토크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간 부활을 여러분이 많이 좀 구입을 해 주시면은 제가 윤칼세 TV를 운영하고 또 다음번 책을 준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식사하십시오. 그런데 식사하시는 장면 앞에서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참 어색하기 참 그지없는데, 하여튼 그 어색함을 극복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스피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은 제가 볼 때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불행한 말로를 걷게 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대한민국 안보가 이대로 가면은 엄청난 위기,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게 되는, 세계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가 문재인 정권을 마지막으로 내릴 수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제가 무슨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타도가 된 정권에 무슨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제가 1981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지켜본 정치부 기자로서, 또 정치 담당 칼럼니스트로서 정말 이건 순수한 애국심, 공정성, 객관성의 기반을 두고 드릴 말씀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면은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문재인 정권의 예고편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저는 김영삼 정권을 본다. 김영삼 정권이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을 완전히 작살냄으로써 이 기업인들이 이 김영삼 정권과 함께 하기 싫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대세가 됨으로써 김영삼 정권은 결국 IMF라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이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이 좀 뭐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임창준 역시 만나보니까 뭐 과격하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조금 눈치를 보니까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참 이게 희한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기사에 나왔어요. 서강대학교 그 유명하신 김병주 경제학 교수. 그 김병주 교수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소득주도 성장은 1950년대나 쓸 정책이다. 이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다. 뭐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재정 파탄과 국가 부도로 인도된다. 네. 그러면서 제가 왜 대한민국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적폐청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 이 어떤 동의인이 생기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적폐청산이 남의 폐단을 없애는 것으로 오인되는 한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과 산업 공동화를 피할 수 없고 일자리 늘리기는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조선일보에 이 인터넷판에 난 거예요. 내년에는 미국의 경제 호황도 끝나고 미중 무역 전쟁도 심화돼 우리 경제가 내년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네.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김병주 교수님 같은 경우 제가 이분의 글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저는 정치 담당입니다만, 참 이분은 참 경제 그 칼럼을 쉽게, 좀 쉽고도 이해하기 쉽게 쓰시는 분인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27, 8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10여 분 정도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러한 안보 파산, 경제 파산이 참 훤히 불을 보듯이 훤히 내다 보이는 이 상황, 이 참 절체절명의 이 국난, 저는 이 국난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 절체절명의 국난이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보수 우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비단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너무 절박한 저는 이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까지 오른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가면은 김정은에 의한 연방제 개헌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흔한 말로 적화,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경제는 완전히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히 지켜만 봐야 되느냐. 뭐 저 같은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그냥 몸으로 때우면 그만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가진 게 너무나 많은 분들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파가 각성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1975년 월남 패망의 그 월남 패망을 그대로, 정말 듣기 싫은 소리지만 월남 패망의 전철, 월남 패망의 패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문재인이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이라고, 정말 대한민국의 골수좌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보수파리들, 겉으로는 보수인데 완전히 어느 정권이 와도 청와대 가서 밥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말 저는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그가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더 이상 회의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게 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북한은 현재 갖고 있는 핵과 앞으로의 미래 핵까지 완전히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 완전히 포기하는 불가역 조치를 했다 이거죠. 지금 핵실험장을 폐기함으로써 미래 핵까지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북한이 말한다 이거예요. 말한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이야기를 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은 현재 핵과 미래 핵을 완전히 포기한 데 반해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임시 방편을 했기 때문에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말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양보한 것은 그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 청산의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없으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한다. 그 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만 되는가?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문재인 탄핵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결정적 이유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폐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 저는 이건 그야말로 립서비스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북핵을 하자는 얘기는 대한민국 보수파가 들고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가 과연 북한 핵 폐기를 그야말로 CVID, 완전하고 complete,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irreversible 한 그러한 denuclearization을 하려고 하느냐? CVID.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이미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김정은이가, 문재인이가 과연 CVID를 관철할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 김정은도 저는 없다고 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CVID에 대한 완전한 의지, 완벽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뭐냐?
완전한 사기극이 사기극. 자, 트럼프는 뭐냐? 트럼프가 과연 미국이 북한의 완벽한 CVID를 이룰 수 있다고 이루겠다는, 그야말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니면 미국의 모든 국력을 다 넣어서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있다고 보느냐 이거죠. 저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걸 다 뒤져보면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지전적인 성공 미담에 대해서 저는 한때 굉장히 매혹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미국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미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후회하게 될 것이 거의 100%인 그런 대통령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대한민국에 쉬운 얘기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철저한 역사관과 철저한 사명관과 국가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전혀 코드도 맞지 않는 지금 문재인이라는 좌파, 뼛속까지 좌파인 대통령이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핵폐기를 할 것처럼 하다가 지연작전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연작전을 내놨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핵을 폐기하겠다. 그걸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믿길래 지금 북한은 불가역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중단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러고 미온적으로 나온다. 그러니 미국이 적대 관계, 적대 정책을 폐기하기 위해서 남북 연락 사무소를 만들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언론은 뭐냐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 하더라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월맹이 공산화를 할 때에 월맹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972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주월 미군이 철군하고 3년 만에 공산화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를 할 이도 없지만 김정은이가 핵폐기를 한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존립의 이유,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존립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한반도의 완전한 공산화에 있는 거죠. 김정은이 핵을 왜 개발했느냐? ICBM을 왜 개발했느냐? 좌파들은 그럽니다. 미국을 뭐 타격 어쩌고 미국을 겨냥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건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의 핵 개발에 성공했느냐?
ICBM이라는 그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개발하는 성공했느냐? 그건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백악관을 우리가 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을 공산하는 거죠. 네. 이런 명확한 걸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자유한국당들이 그야말로 떠들어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도. 자, 그런데 지금 어제 대한민국 문재인이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게 이번에 가서 자기가 분명히 이 두 가지는 이루어오겠다 이거예요. 그걸 이미 김정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 합의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냐? 비무장지대를 완벽하게 비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이제 공병대를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이제 비무장 그 GP, GOP 비무장지대 일대에 깔려있는 여러 각종 무기를 다 이제 그야말로 완벽하게 비무장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쪽만. 북한은 완전히 그쪽은 다 뭐 지뢰다 뭐다 이 다 무기 돼 있고 장사정포 다 돼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서울을 때릴 수 있는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비무장지대를 진정으로 비무장한다.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한다. 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후방으로 배치한다.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요? 어떻게 누가?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서해 북방 한계선의 군사적 긴장을 종식시키고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가가지고 드디어 노무현이가 꿈꿔왔던 그 NLL을 포기하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분명히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도 대한민국 언론은 오늘 아침에 조용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이건 여러분들 뭐 식사하시는데 참 여러분들이 즐거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앞에서 정말 이 무슨 장송곡만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통 지금 가슴이 아픈 게 아닌데 참 분위기도 그렇고 이건 지금 이게 바로 안락사인 거죠. 뭐라겠습니까? 노무현이가. 냉정히 말하면 북방 한계선은, 네? 그냥 그어버린 거, 선에 불과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문재인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소위 말하는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거. 황해도 해주에서부터 인천 앞바다, 그 다음에 영종도 일대를 완전히 그냥 자유왕래할 수 있는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죠.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그럼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건 뭐냐? 그 어선과 상선이 그냥 어떤 해상에서 우리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컨대 일본에서 요트를 타고 뭐 무슨 목포항이나 여수항 뭐 부다랑 올 때에 노비자니까 들어오면서 자 우리 들어갑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어선이 있습니까? 북한의 고기 잡는 배가 북한에 있습니까? 전부 목선, 그것도 다 떨어진 목선에 불과하고 북한의 어선이라는 것은 북한의 해군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의 해군이 영종도까지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강화도까지 오고. 민간목이 있고. 이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러면, 그걸 지금 문재인이가 몰라서 그러겠어? 알죠? 아는 거예요. 아는데 왜 그러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문재인 쪽에서도 아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정인이가, 야,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모든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에 문재인이든 문정인이든 뭐 김정은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계략의 계략. 주한미군 철수에 주한미군 철수. 그러면 종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정인이가 뭐라고 사기를 치느냐? 주한미군 철수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평화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한미군이 지금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당연히 뭐냐? 주한미군의 숫자는 제가 장담하건대 1000명 이내로 줄어드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이죠.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주한미군 철수 이유에 대한 게 다 나왔습니다.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좌파 정치학자들이 전부 다 연구한 논문들이 다 있어요. 거기 나옵니다. Peace Keeping Force. 네? 평화유지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JSA에 있는 중립국 감시단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중립국 감시단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연합사 당연히 철수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핵이 없어도 북한 우리 그 군사력에 당할 수가 없는데 지금 북한은 뭐냐?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강국 아닙니까? 핵 보유국이에요, 지금. 미국을 상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핵 보유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까? 왜 쥐고 흔들 수 없느냐? 대한민국이 핵무기가 없는 거죠. 저는 당연히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국이 전술 핵을 다 재배치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핵 개발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일하게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가장 먼저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보세요. 육상으로 이제 비무장지대 완전히 사실상 없애버리는 거죠. 해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서해 특별 협력지대를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도, 도로 다 뚫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어떻게 되냐. 완벽한 핵 보유 강국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지금 이제 평화라는 사상 누각을 지으려 하겠죠. 그러면서 종전선언만 되면 대한민국 좌파들은 들고 일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눈치를 보면서. 뭐냐?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소리 크게 외치면 그건 미군은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그 전례가 어디 있냐? 필리핀이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필리핀 주둔 미군 철수를 결의했습니다. 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은 지금 세계 최빈국의 대열에 들어간 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목 놓아서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그 여론을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 부분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론 정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40%, 거기서 전라도를 빼면 30%다.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지지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호남 지역을 빼면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움직일 수 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쥐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도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 윤 총장 말씀이 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여론조사기관 그 열악한 여론조사기관과 이 정치 권력과의 그 함수도 참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믿어보자 이거예요. 믿어보자는데 지금 40%대 50%라는 얘기는 그걸 액면 그대로 만에 하나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재인의 지지도라는 것은 저는 정말 이미 바닥을 향해서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런 여론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들어야 한다. 참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 디테일에 막 들어가다 보면은 참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뭐냐? 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탄핵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정말 들고 일어나야만, 마땅히 들고 일어나야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니다. 1919년이라는 거죠.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다가도 정말 흔한 말로 고답적인 표현입니다만 소도 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면 독립운동을 왜 했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되자 좌익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지금도 존경에 맞지 않는 여운형 씨가, 왜 여운형 씨가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미 건국이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알아보는 그건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들고 일어나야 될, 마땅히 탄핵해야 될 결정적인 움직일 수 없는 요인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절도 없는, 언제 우리 생일도 모르는 이 국민이 되어버린 거죠. 정치학에서 국가의 3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주권이 있어요, 주권. sovereignty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요, people이 있어요, people. 그 다음에 외교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 뺏긴 상태에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해가지고 내년에 대한민국 무슨 임시정부 100주년이 하는데 그걸 건국 100주년이라고 원래는 시작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수 우파들이 이게 간단치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지금 한한상이라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요설꾼을 지금 위원장에 앉혀가지고
내년에 지금 화려한, 지금 성대한, 지금 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내년에 합니다. 내년 3.1절에는 김정은이가 서울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온갖 쇼를 다 할 겁니다. 자, 이런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암담한 현실이죠. 그러나 저에게 보관이 있다. 나름대로 정말 머리로 싸매고 만든 보관이 뭐냐. 그것을 간단히 한 3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말 이 숙고하는 보수 우파라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명운을 트럼프나 문재인이나 심지어 김정은에게도 맡길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너무도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과거 우리가 야당, 신민당, 박정희 정권 시절 또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야말로 신민당 했을 때에 정말 가슴을 들끓게 했던 그런 야당이 아니라 철저한 보수파리들, 수박 보수들, 웰빙족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참 노무현의 제 첫 번째 아바타인 김병준을 데려다가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겠다는 저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정치 협작꾼들의 집합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보수파 시민 세력이 움직여야 된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는데 뭐냐? 지금부터 우리가 대통령감이 될 수 있는, 대통령감이 될 수 있는 보수 우파 지도자, 그 대통령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 각자가 한번 뜻을 모아보자. 우리가 참 그야말로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을 가고 명나라를 향해서 도망을 가고 완전 경복궁이 다 불타오르고 네? 관리들은 다 도망을 치고 의병들이 나라를 이겼는데 그때의 심정처럼 우리가 의병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결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보수 우파의 지도자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군계 일학의 지도자를 빨리 만들어보자. 바빠요 지금 3분 내인데 그 기준, 윤창중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생각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수 우파가 2020년 총선, 내후년이죠. 총선에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22년 문재인이가 탄핵이 되지 않고 임기를 채워간다면 다음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여러분들 앞에 식사하시면서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보수파가 재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의외로 빨리 오고 있다. 왜냐? 문재인이가 몰락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대한 대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윤창중이가 생각하는 이 보수 우파의 대통령감이 과연 누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철저히 뼛속까지 우파인 이념형이어야 된다. 이념형. 완전히 문재인과는 100% 뼛속까지 다른 인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김정은의 맞상대가 되어야 된다. 지금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항마가 아니다. 보수 우파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사형의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용기의 지도자. 그래서 국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투사형의 지도자이면서도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가 나와야 된다. 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두 번째는 우리가 단지 다음 보수우파의 대선 주자를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좋은가? 아니, 왜 국회의원 하지 않다가 대통령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이 돼야 된 그런 일종의 관념 같은 것은, 관행 같은 것은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 같은 대통령 중심주의에서는 어떤, 예컨대 무슨 어느 서울대학 총장을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수우파가.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보수우파의 리더로 세우자 이거죠.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 지난번 제가 스피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우파 시민 세력의 이 아주 엄청난 성장,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만 붙이면은 이게 가능하게 돼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병역을 완전히 필요한 인물이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혹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정말 좌파 세력한테 책 잡힐 수 있는 그런 군대 미필자는 아주 처음부터 대통령 후보로는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네 번째,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히든 스토리가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전통적 그러한 품격과 교양, 철학을 갖춘 확고하고 풍부한 그러한 교양과 철학을 갖춘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누구냐? 어떤 이미지에 가까우냐? 저는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출연한다 봅니다. 그런 사람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바라면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먼저 그런 사람을, 그런 지도자를 바라면 그런 인물들이 보수우파에 나올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재가 차고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우파에서 인재가 없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2의 박정희가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제 스피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